개발자라면 공감하실 개발의 숙명, 버그픽스. 이러한 버그, 문제들을 어떤 순간에 가장 많이 만나셨나요? 프로그래머스에서 아주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1위는 3명 이상이 같이 코드를 볼 때라고 하는데요. 혼자 볼 때 잘만 돌아가던 코드가 특히 3명 이상이 모이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느덧 이런 개발자 유머에 공감할 수 있게 된 우리 3주의 프로젝트 모가코 온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에서 발표를 진행할 박다솜입니다. 먼저 기획 의도입니다. 프로그래머스의 2023 개발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드 리뷰 문화를 팀에 가장 도입하고 싶다고 답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를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렇게 개발자를 위한 서비스 모가코 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모가코 온은 위치 기반 서비스로서 내 근처에 있는 이웃 개발자들과 온라인에서 모여서 각자 코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같이 한번 경험해 보시죠. 튜토리얼 화면입니다. 처음 접한 사용자가 사용하기 어렵다는 유저 피드백을 반영하여 제작하였고, 튜토리얼은 언제든지 마이 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하단에서는 열심히 참여한 오늘의 유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가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가코의 이름을 입력하고 언어와 인원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가코 룸에서는 화상 채팅, 일반 채팅, 음성 채팅이 모두 가능하고 화면 공유도 가능합니다. 이제 제 카메라를 끄고 코드 리뷰를 받고 싶은 화면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모가코 룸에서 제공하는 코드 에디터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코딩할 수도 있습니다. 코드 리뷰를 받고 있었는데 욕을 먹었습니다. 보다 쾌적한 사용 환경을 위해 채팅에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면 필터링이 되고 다른 유저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맞는 친구에게는 바로 친구 신청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화면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을 나가 볼 텐데 방을 나가기 전에 공부 시간을 기록해주는 타이머의 위치를 다시 한번 안내해 줍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공부 시간과 선택한 언어를 그래프로 볼 수 있고 깃허브의 잔디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친구 기능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수락하고 친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나 친구 코드로 친구를 검색할 수 있고 이미 요청을 보냈다면 대기 중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쪽지 기능입니다. 주고받은 쪽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여러 건을 한 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실시간 알림 처리가 되고 있어서 나에게 친구 요청이 들어왔거나 쪽지가 왔다면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만나본 모가코 온 서비스 어떠셨나요? 이번에는 우리 서비스의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오픈비드를 활용하여 메인 기능을 구현했고 모나코 에디터와 차트.js 등을 이용하여 조금 더 다채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백엔드에서도 오픈비드를 활용하기 위해 스프링부트 어플리케이션과 구분하여 따로 미디어 서버를 구축하였고 API 서버는 GitHub 액션과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 CI/CD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주요 기술들이 왜 어떻게 적용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화상, 음성, 일반 채팅과 화면 공유가 가능한 서비스를 구현해야 했습니다. 개발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적합한 WebRTC 서버를 구현해야 했고 최대 8명의 인원이 함께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위해서 미디어 서버를 두기로 했고 이 과정에서 메쉬, MCU, SFU라는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클라이언트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실시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SFU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구현하는 데 있어서 부담도 적고 SFU 방식을 가지고 있는 오픈비드라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레디스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많은 데이터들을 관리해야 하는데 만료되면 가치가 사라지는 액세스 토큰, 리프레시 토큰과 같은 휘발성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발성 데이터를 위해 TTL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레디스를 사용하게 되었고 다음으로 고민하게 된 것은 어떤 방식으로 레디스를 사용할지였습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 저장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은 점과 개발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커를 사용해 컨테이너화하여 레디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레디스의 퍼블리시와 서브스크라이브 기능도 도입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일반 채팅의 내용을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일 먼저 메시지를 따로 보관하지 않지만 매우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인메모리 기반이라 매우 빠르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레디스를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웹소켓을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네트워크 통신이 필요하기에 딜레이가 약간 생길 수 있어서 이 점을 레디스를 사용함으로 보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나코 에디터입니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모가코 온의 주 사용자층은 개발자들이었습니다. 개발자들이 선호할 만한 기능의 필요성을 느꼈고 코드 에디터 기능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모가코 온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기반으로 모가코 모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언어를 지원해야 하고 조금 더 편한 사용성을 위해 자동 완성 기능도 제공하는 모나코 에디터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차트.js를 도입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단순한 마이 페이지에서 사용자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 정보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참여 시간을 요일별로 구분지어서 차트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차트.js가 단기간에 적용하기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에서 도전해본 기술들과 트러블 슈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실시간 프로토콜을 위한 SSE 웹소켓, 그리고 코드 최적화를 위한 리덕스 청크를 사용하였고 웹사이트 최적화를 위해 라이트하우스를 사용했습니다. 상태관리 라이브러리로 리덕스 툴킷을 사용하였고 웹 RTC를 위해 오픈비디오라는 기술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도전해본 기술 중 오픈비디오 관련한 트러블 슈팅입니다. 오픈비디오로 생성된 세션에서 퍼블리셔를 변경하여 다른 화면을 공유하려고 하면 화면 공유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 상태를 여러 개 동시에 변경하다 보니 배치 처리가 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수정하였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동기와 비동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채팅 기능에서 게스트가 채팅방에 입장하여 채팅을 보내면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입력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비스는 오픈비디오의 세션 ID 값과 동일한 값으로 실시간 채팅도 구독하여 구현하는데 처음에는 세션을 위한 ID 값과 그 값을 다시 한번 채팅을 구독하기 위한 ID 값으로 사용하여 실시간 채팅이 2번씩 구독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장의 경우 세션 ID 값만 존재하여 구독을 한 번만 하기 때문에 게스트로 입장을 했을 경우에만 해당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을 만든 방장인지 게스트로 입장한 유저인지 구분하는 상태값을 두어 모든 경우에 구독을 한 번만 하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태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백엔드에서는 CI/CD를 위해 GitHub 액션, 테스트 코드를 위해 자코코 플러그인을 사용해 보았고 채팅을 구현하기 위해 레디스를, SSE 기능 개선을 위해 스프링 웹플럭스를 도전해 보았고 웹 RTC를 위해 오픈비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배포 과정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픈비드를 API 서버와 같은 인스턴스에서 도커 이미지로 받아서 컨테이너로 올리면 API 서버와 오픈비드 서버가 연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API 서버를 HTTPS로 배포하였는데 알고 보니 오픈비드 자체적으로 엔진엑스 설정을 하고 있었고 HTTP 포트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API 서버의 HTTP 포트와 충돌해서 작동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고민 끝에 API 서버와 오픈비드 서버를 각각 다른 인스턴스에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픈비드와 API 서버는 각각의 다른 도메인을 갖게 되어 포트가 겹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났던 문제는 SSE 기능 구현에서 발생한 펜딩 현상이었습니다. 실시간 알림을 위해 로그인을 한 유저가 구독을 하면 히카리풀을 하나씩 차지하게 되고 연결이 종료되지 않아 결국 임계치를 넘어가면 히카리풀 데드락이 걸려 어떠한 요청에도 응답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계치와 응답 대기 시간을 조절하였지만 RDS의 성능 문제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RDS의 사양을 높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시도해본 것은 엔진엑스의 프록시 설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따로 프록시 HTTP 버전을 설정해주지 않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서버에서 메시지를 전송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펜딩 현상이 나타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스트림을 설정하여 HTTP 1.1 버전으로 설정을 해주고 커넥션 헤더를 없애주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듯 했으나 다시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고 이번에는 DB를 분리하기 위해 카산드라를 적용하였지만 결국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코드상에 존재하는 구독을 끊는 로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요청이 끝나면 영속성 컨텍스트가 닫히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펜딩 현상은 해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DB의 커밋을 직접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법을 찾다가 웹플럭스를 적용하여 SSE 기능을 사용할 때 스레드가 아닌 이벤트 루프를 사용하여 SSE 기능을 조금 더 개선 중에 있습니다. 3조가 만든 모가코온 프로젝트 어떠셨나요? 이 서비스를 구현해내기 위해 우리는 정말 많은 오류를 만났고 또 해결해냈습니다. 3개월 전 정말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요?로 묻던 우리는 이제 정말 개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3조의 개발자 라이프 응원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